네, 비트코인 많이 올랐죠. 지난번 영상 올려드렸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올려드렸고, 이때가 마지막 탑승 기회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좋게도 이제 시세가 잘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현재 10만 불을 앞두고 조정이 좀 크게 왔어요, 생각보다. 근데 이 조정 자체를 예견은 할 수 있어도, 물론 숏 잡으면은 상당히 괜찮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추세가 죽은 거는 아니에요. 4시간 봉에서 또 추세선을 이탈을 하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 추세가 죽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22동 평균선이 아직까지 아래에 있죠. 62동 평균선도 아직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120과 241선이 골든 크로스를 한 이후에 조정이 발생했는데,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보통 121선과 241선이 골든 크로스를 하게 되면은 크게 낙폭을 가지는 조정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건 약간 그 패턴 중에 하나인데, 대체로 골든 크로스 이후에 상승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조정이 오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시세를 가리키는 121선과 241선이 골든 크로스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정도 규모에 걸맞는 낙폭이 발생을 할 수 있다. 골든 크로스 이후에는 조정이 올 수 있다 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이 정도 조정폭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 533이 낮은 쌍봉으로 무너지고 있죠. 166 또한 낮은 쌍봉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20, 12, 12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데드 크로스는 안 났습니다. 안 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조정을 하더라도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낙폭이 있어서 이 22동 평균선까지 하락을 하더라도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오를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파동의 기본적인 원리인 고점과 저점이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매도를 뭐 물론 이렇게 어제처럼 이런 자리에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기야 하겠지만, 조정이 오게 되면 매수로 대응하는 게 아직까지 유리합니다. 유리하고 주봉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장대 양봉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 지금 음봉으로 생각을 뭐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이거 금세 또 말아 올릴 수 있어요. 보통 상승장이 그렇거든요. 과거에 20년도죠. 이때 한번 보시면은 떨어지더라도 그대로 말아 올립니다. 떨어져도 그대로 말아 올리고, 떨어지면 다시 또 계속 올리죠. 이만큼 낙폭이라도 다시 한번 올리는 경우가 생겨요. 물론 이 구간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뭐 이 음봉을 보고 나서 다시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사실 어려운 구간이긴 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하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꼬리를 말아 올리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기 때문에 이때에도 다 똑같아요. 꼬리 말아서 올리고 그냥 올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막 그렇게 엄청 걱정하고 이거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전혀 없고요. 조정이 그러면 어디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느냐? 일단 일봉상으로 스토캐스틱의 하락의 조짐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 정도예요. 지금 이 구간에서 충분히 매물대를 쌓았기 때문에 바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거죠. 아마 맥스 87,000에서 86,000달러 정도, 여기까지는 추가로 낙폭이 있을 수 있고, 그 구간은 또 어떤 구간이냐, 공교롭게도 주봉에 5이동 평균선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떨어지고 나서도 지지를 받게 되면 그대로 말아 올리는 경우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흔한 게 상승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장 좋은 것은 저는 이 상승장이 계속해서 좋게 유지되는 조건 중에 하나는 이 주봉, 지난주 주봉 있죠, 이 양봉, 이걸 잡아먹는 하락이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즉 지금 자리에서 약간의 횡보를 거친 다음에 이 일봉의 22동 평균선이 이렇게 쭉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에 맞춰서 그때 지지를 한 번 더 테스트하고, 그렇게 되면은 쌍바닥이 되겠죠. 이렇게 올리는 그림, 이렇게 되면 다시 크게 갑니다. 크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제 바람대로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전체 이동평균선은 이미 정배열이 완성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오더라도 상승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다. 맥스 87,000에서 86,000까지는 열어두되
여기에서 뭐 숏 욕심 내는 것보다는 이제 매수하거나 아니면 현물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개수를 더 모아가는 거죠. 그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월봉에서도 지금 월봉 마감이 며칠 안 남았지만은 장대 양봉이에요. 상승장의 특징은 월봉이 계속 이렇게 나오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 나왔어요. 여기서 한번 리테스트하고 이제 하나 나왔습니다. 앞으로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10만 불 안 가고서는 떨어졌으니까 뭐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여전히 강세장이다. 모든 이동 평균선은 정배열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대응이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매수하는 자리는 이 자리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대응을 할 거고, 물론 숏자리 사실 어제도 숏을 한번 쳤습니다. 어제 숏자리가 이런 자리들에서 나와요. 이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30분에서 이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5분봉에서 낮은 쌍봉으로 무너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이 라인에 손절을 걸고 여기에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거는 가능해요. 수익은 가능해요. 하지만 손절은 필수죠. 매도를 칠 때 손절은 필수고, 지금 낙폭 같은 경우에도 피보나치 값을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떨어지는 낙폭 상으로는 어느 정도 다 조정이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어요. 보시면은 피보나치 추세 기반 피보나치 기준으로 1.618 인근까지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의 낙폭은 이제 거의 다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대안 시나리오는 우리가 항상 마련을 해야 되니까, 상승을 하더라도 만약에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돌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곤란해질 수 있어요.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관점을 약간 수정해야 될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징후는 보이지 않고, 이러면은 5위평이 쌍봉으로 무너지거든요. 낮은 쌍봉으로 일봉에서 무너지게 되면 하락폭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기간 조정을 거쳐서 다시 상승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치면은 아마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몇 번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가는 이런 그림이 나와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강세장이 맞다. 왜냐하면 주봉도 정배열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수 관점을 취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자리를 놓치신 분들이 많죠.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그러니까 뭐 많은 유튜버 분들이나 뭐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언급을 하시기는 했지만 이 구간을 놓치더라도 다시 잡을 그런 기회들은 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들어갔으면 많은 폭은 수익을 취하지 못하죠. 하지만 이번에 만약에 조정이 적절하게 진행이 되거나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치게 된다고 하면은 이때 못 들어갔었던 수익을 다시 얻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장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시즌이 끝났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뭐 물론 지금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좀 많이 빠졌어요.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긴 하지만 다시 한번 시장이 만들어지면은 자금이 유입이 되고 상승장이 또 마련이 될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지만 제 생각엔 그 다음번 상승장에는 알트코인이 많이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이유는 이제 도미넌스인데,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많이 높이다가 이번 한 번에 크게 하락을 했어요. 하락하면서 알트들이 펌핑이 좀 왔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뭐 생각보다 많이 못 올랐지만 갑자기 뭐 옛날에 전통적인 강세 코인이었던 비트코인 캐시가 뭐 펌핑을 잠깐 한다든지, 그리고 알트코인들 업비트에서도 꽤나 많은 것들이 이제 뭐 30% 50%씩 상승을 했었죠. 이게 다 도미넌스 때문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도미넌스 추세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스토캐스틱으로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주봉에서 낮은 쌍봉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그거는 16력도 똑같다. 그리고 20, 12, 12가 데드 크로스가 여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비트 도미넌스가 떨어질 수 있다. 비트가 떨어지면서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그때는 알트 강세장이 올 수 있다 라고 감안을 하고 이번에 조정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알트코인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봉을 보더라도 여전히 여력은 있어요.
20, 12, 12도 여력이 있고 월봉을 보면 아직까지도 넉넉합니다. 넉넉하기 때문에 물론 월봉은 추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래쪽 추세들이 바뀌면 그거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은 가능해요. 변경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막 그렇게 엄청 비관적으로 볼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는 게 낫습니다. 아무쪼록 좀 조정 폭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좋은 매수 자리를 줬으면 좋겠네요. 매수 자리를 주게 되면 아마 4시간 쪽에서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4시간 봉에서 뭐 스토캐스틱이나 아니면은 이동 평균선, 쌍바닥 같은 것들이 이제 신호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감안하고 이 매물대, 중요 매물대 여기에 시세가 닿는지도 확인을 해서 적절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매수 자리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하고요. 알트코인을 다음번에는 더 자주 다룰 것 같아요. 만약에 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은. 그래서 그때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유망한 알트코인들, 상승이 괜찮을 것 같은 알트코인을 한번 분석을 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